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5장 매화건보 6화 새 시즌 후 황운산 계곡 혈맹의 삼수자 이세 사람은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고 이곳은 황운산 일대 이름 모를 계곡이었다. 야, 동생아, 이 형이 널 따라다니다가 죽겠다. 얼마나 더 다녀야 호랑말코 도사를 볼 수 있는 것이냐? 둘째 형님, 보채지 마세요. 나도 미치겠습니다. 이 말코는 분명히 아까 절벽 바위에 있어야 하는데 냄새만 확인되고 그 호랑 말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벼랑 아래로 떨어졌나 싶어서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기막히게 호랑 말코는 없어요. 와, 미치겠네. 셋째야, 삼수자 중 대형이 눈을 감고 말한다. 그럼 막내야, 쉽게 말해서 우리는 토끼를 놓친 것이냐? 대형, 귀신국 칼로르시지만 아무래도 딱, 아이고. 대형은 귀신같이 손을 놀려 셋째의 뒤통수를 때렸고 셋째라는 친구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부라리며 손으로 빠르게 머리를 문질렀다. 오씨, 대형만 아니면 내 이놈의 상인놈을 봤나? 확실한 찰리 향이라 특제품으로 구매했는데. 예라이, 이놈아, 우리는 이제 합됐다. 교주가 삼도스를 그동안 신임해서 승승장구했으나 우리가 팔룡대천 신요상을 찾아가지 않으면 본교의 무무혈강씨를 깨울 수 없고 고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우리는 혈동에서 3년간 노약이다. 악, 그 더러운 마마 혈동 말인가요? 젠장, 역됐네. 셋째야, 너 괜찮으냐? 우웩. 삼수자 중 셋째는 계곡 냇가로 달려가서 먹은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쟤 왜 그러는 것이냐? 형님, 셋째가 마혼촌 출신이란 건 모르셨어요? 허허, 혈동 옆에 있는 그 빈민촌 말이냐? 형님, 셋째가 불우한 어린 시절은 이야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셋째가 태어난 곳은 마혼촌인데 살인, 강간, 도박 등 인생 막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요. 막내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도박 빚으로 마을 건달 무리에게 몰매를 맞아서 죽었고 엄밀한 자는 막내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막내의 결벽증은 어찌 보면 어릴 때 큰 상처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무무혈교의 무사가 저렇게 비위가 약해서 뭐에 쓰겠나. 쯧쯧쯧쯧쯧쯧. 형님, 정말 혈동에서 3년 노역입니까? 막내가 그러는데 천년 혈정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오냐고 때 올라오면 아주 많이 미친다고 하던데요. 둘째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장로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우리의 징계는 50일이 넘지 않을 것 같구나. 예? 그것이 무슨?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전쟁이요? 그동안 서로가 많이 참았지. 그렇다. 왜 교주가 무무혈강씨를 깨우려고 하겠니? 무린맹과 싸움의 무적강씨를 활용하고픈 욕심이고 무무혈교의 300법사와 1000명의 무사가 혈맹에 파견되어 싸움에 동원될 거다. 때문에 우리의 징계는 아마 길어도 50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정파의 쓰레기들과 신명나게 놀 수 있겠군요. 아마 이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우리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겠지. 제발 우리의 아이들은 무사해야 할 텐데. 웁스, 웃. 삼수자 중에 셋째가 대형 곁으로 왔다. 막내야, 혹시 너 어제 고려국 인삼주를 먹은 것이냐? 아, 대형께서 어떻게? 빡.
대영이라는 자는 또다시 귀신 같은 손놀림으로 삼수자 중 막내의 뒤통수에 일권을 날렸고 막내는 다시 냇가로 달려가서 먹은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는데 막내를 보며 대영이 말한다. 둘째야, 너도 몸에 좋은 것이 있다면 혹시 꼽을 치고 혼자 먹으면 이 형의 일권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항상 좋은 것은 이 형님과 꼭 같이 먹어야 한단다. 알겠느냐? 네, 물론입니다. 존경하는 형님, 역시 둘째 너는 이 형님에 어울리는 훌륭한 동생이다. 만고불변의 질서를 깨는 저 싹 수 없는 셋째처럼 되면 이 형이 몹시도 서러울 것이다. 에잇,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형님, 막내 교육에 매진할 테니 형님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혹시 막내가 고려 인삼주를 더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형님의 처소를 찾겠습니다. 허허허. 그래, 막내를 잘 구슬려 보아라. 저 녀석은 분명 몇 병 더 있을 것이다. 이 험난한 강호에서 너를 믿고 거보를 디딜 수 있으려면 형제가 지금보다 더욱더 찐해야 한단다. 그렇고 말고 무무열교의 삼수자들은 한동안 황혼산을 이 잡듯 뒤졌으나 끝내 무당호 자중의 청수진인을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청수진인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황혼산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주변 일대를 더욱더 흑암에 잠들게 했으니 2시즌 전 황혼산 헉 청에도 사복을 입은 한 명의 인형이 황혼산을 뛰어오르고 있었으니 헉 그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힘들어하고 있었음에도 매우 쾌속한 신법을 밟아 나갔다. 그는 무당의 재운종을 전개했는데 아하, 그는 바로 무당호자 중에서 팔룡귀마상이란 무무혈교의 귀보를 탈취하여 무림맹으로 도망하고 있는 청수도장이었다. 헉. 그는 한참 동안 신법을 전개하며 달리다가 결국 산 8부 능선의 큰 공터 절벽길에 멈추어 섰는데 자신을 맡고 있는 덩치 큰 자를 보며 기겁했다. 이 궁벽한 시골 절벽길, 그것도 야심한 밤에 만난 것에 그는 조금 불안했다. 그의 좌측에는 천길 낭떠러지요. 우측은 또다시 벽과 같은 모양의 절벽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청수도장이 이곳을 벗어나려면 되돌아가는 것과 아니면 앞에 있는 자를 지나쳐가는 수밖에 없었다. 앞을 막고 있는 분은 위시오. 내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리 좀 비켜설 수 있소이까?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무거운 침묵을 하였고 그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닌 듯 붉은색 혈광을 쏟아내고 있었다. 다만 이미 중천에서 기운 보름달이 그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그는 커다란 덩치답게 정말 커다란 돌을 팔짱에 끼고 있었고 바람에 날린 머리끈과 머리칼로 인하여 청수도장은 오싹하고 공포심이 밀려왔다. 그럼 귀인께서 제게 볼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벅 스리렁. 긴장했지만 공포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 청수도장은 속으로 역시 하며 상대가 돌을 빼는 것을 보며 자신도 검집에서 검을 꺼내었다. 스경. 나는 무당호자 중에 막내 청수여. 당신은 위시오. 청수도장의 물음이지만 여전히 덩치 큰 낯선 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돈은 그의 두 눈에서 쏘아져 나오는 혈광에 반사되어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청수도장은 이내 대화가 필요 없음을 알았고 그는 검에 진기를 부어넣고 덩치 큰 도수를 향해 검을 겨눴다. 일면식도 없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겠소. 청수도장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이제 그의 검은 서서히 푸른빛으로 물들어갔다. 오직 한 수로 승부를 봐야 한다. 난 시간이 없고 사형들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자는 누구일까? 으르렁. 뭐지? 사람이 짐승의 소리를 내는가? 현랑성의 정기를 물려받은 도스원철은 15일의 재물을 찾아 피냄새를 쫓아 이곳에 있었다. 그의 부리부리한 눈은 금세 도살한 암투지의 붉은 선혈과 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었는지 계속해서 으르렁했고 잠시 후면 그의 마성은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 오직 한 수여야 한다. 오직 한 수. 청수도장은 이 같은 말을 속으로 반복했으며 정량진기를 급히 일으켜 몸에 두루 유통했는데
과연 청수도장의 운명은